자, 안녕하세요. 네. 화성대회 시간에 이미 인사를 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서양음악 기본반만 따로 들으시거나, 또 이제 이걸 먼저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제가 또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오늘 벌써 6일이네요. 그쵸? 새해가 시작된 게 그냥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러면서, 아, 새해가 됐구나. 막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일이니까 이러다가 또 1월도 그냥 금방 가겠다. 그죠?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1, 2월은 항상 되게 빠르구나. 그런 거 항상 생각해요. 오늘 이 서양음악 기본반 이제 첫날이죠. 그죠? 올해 첫 강의이자 그죠? 오늘 이 기본반 이제 첫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 1년 동안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얘기도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와 중세 음악 이제 시작을 해보겠어요. 자, 첫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강의 자료 보시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써 있는 그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글 쓰는 거를 원래 좋아해요. 글 쓰는 거를. 그래서 예전에는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도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유학 이제 시절에는 유학기도 썼었어요. 그래서 시즌 1, 시즌 2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어렸을 때는 나중에 나 드라마 공모 드라마 대본 같은 거요. 공모전에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꿈도 있었으나 그런 재능이 그 정도의 재능이 없다는 거는 제가 일찌감치 깨달았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글 쓰는 걸 사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고 이제 끄적끄적하고 뭐 이렇게 일기도 쓰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 노량진에 들어온 이유는 모든 취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량진의 일이 사실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다른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 약간 저의 인생에서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노량진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된 게 벌써 이제 한참 전인데 약간 터닝 포인트처럼 돼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생활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못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쓰곤 해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도 또는 카페에도 카페에 이제 뭔가 이렇게 글을 끄적이거나 할 때가 있는데 새해 첫 수업에서는 항상 제가 이렇게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첫 장에다가 바로 이렇게 기본반 강의 안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첫 장에는 항상 뭘 쓰는데요. 민망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6일째입니다.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올해 여러분의 다짐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 선생님의 꿈을 안고 여러분이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1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특별할 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용으로 가기 위해서 이 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저 기쁘고 반갑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보면서 아싸 드디어 개강일 막 이러면서 드디어 소양을 막 수업을 듣는다 막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온 사람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보다는 아, 드디어 이제 오늘 개강을 한다. 이제 공부 시작이구나. 약간 그런 이제 약간의 마음의 무거움, 그죠? 그런 게 있으면서 아마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힘들었던 작년과 크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연초부터 이런 음악사라는 방대한 영역을 시작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이왕 공부하는 거 이제 올해 나는 고생 예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미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오늘의 나는 진짜 좀 특별한 해다. 아, 올해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기본반의 루틴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에요.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첨삭지 내고 그다음에 모엑스 퀴즈 풀고 또 첨삭지 오면 복습하고 약간 시간 있으면 예습을 할까 그럼 또 강의하는 날이에요. 그럼 또 강의 듣고 이제 또 반복 복습하고 또 골든타임 풀고 내고 계속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2월 말이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1년이 사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이 사실은 마냥 즐겁지는 않죠. 당연히 지루하고, 그죠? 좀 고달프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좀 힘겹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시작하는 사람의 생활이 효율적일 리가 없고, 희망 없이 마지못해 될까? 올해 될까?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올해 정말 마지못해 공부를 시작하는데 될까? 이렇게 시작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의 사고가 확장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거, 그쵸? 이왕 시작하는 거, 이제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고요. 이 안에서도 사실은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배우는 몰랐던 걸 또 알게 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간의 관계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과 일단 오늘 제가 만났죠. 그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끼리도 오늘 처음 본 사람도 되게 대부분 처음 봤을 거예요. 그죠? 뭔가 스터디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죠? 여러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간의 관계도 있고, 뭔가 보람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마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험에 합격해서 막상 학교에 간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공부할 때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쵸? 그 사람들은 됐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 공부하는 시절 나름의 어떤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는 되게 좋은 과목을 공부한다. 일단은요. 우리 다 음악을 부러워해요. 우리 여기서 제가 이제 막 모차르트 막 이런 거 치고 막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다른 과목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겠다. 음악을 남의 속도 모르고 그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다니 이제 막 부러워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되게 좋은 과목이고요. 굉장히 좋은 과목이고 올해는 정말 이 음악을 내가 제대로 좀 공부해 본다. 그렇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부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올해는 나 진짜 한번 음악을 제대로 한번 역사도 이론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자연히 따라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 문단이요. 1, 2월 수업은 기본기를 닦는 수업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임용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정말 중요해요. 아직 1월 6일인데 나 올해 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 그러면 빨리 오늘 세워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다른 복습을 시작하기 전에 1년의 어떤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아시겠죠? 1월에는 이렇게, 2월에는 이렇게 커다란 계획부터 시작해서 1월 안에서도 이렇게 몇 주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차에는 나는 뭘 하고 이렇게요. 그리고 어떤 일주일의 계획, 하루의 계획, 이렇게 계획이 커다란 덩이로부터 점점점 작은 덩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뭐냐면 방학 후에 초등학교 때 방학하면 이렇게 일일 계획표 만들어 봤죠. 저희 꼬맹이들도 그런 거를 뭐 잘 지키진 않지만 어쨌든 시작하면 꼭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8시 일어나서 뭐 공부는 9시 시작할 거야. 이제 이렇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전에 나는 2시간 반을 공부해야지. 그리고 좀 쉬고 12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점심 먹고 좀 쉬어야겠지. 그 다음에 한 공부를 2시 반에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5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루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계획이 사실은 여러 계획과 맞물려서 가야 돼요. 주차별 계획도 있어야 되고 주차별 월요일은 뭐 화요일 오전에는 뭐 이렇게요. 그다음에 수요일 오후에는 뭐 내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요일은 오케이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는 저녁에 집에 가서는 많이 하긴 어렵겠죠.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오늘 예를 들면 서양음악사의 반은 복습을 하겠어라든지 아니면 오늘 통째로 복습을 하겠어 뭐 나름 아니면 서양음악사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딴 과목을 공부하겠어라든지 그쵸 뭔가 오늘 저녁에 계획도 있을 것이고 뭐 토요일에 계획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왜냐면 한두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를 내 시간표 안에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실기도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주차별 계획도 있어야 되고 월간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의 어떤 스케줄이요. 그죠? 그게 나 아직 없다. 네,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요. 이런 계획이 없다. 아직 짜지 않았다 하면 오늘 그거부터 시작해요. 알겠죠? 네,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줄이 뭐냐면 그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습관화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부 패턴을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부라는 게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착 되지가 않아요, 공부라는 게. 그죠? 공부하는 것도 약간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하루의 계획을. 근데 해보니까, 도저히 나는 9시에는 시작은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9시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자요. 예를 들면 너무 늦게 자고 나 9시에 정신이 없어요. 저는 3시에 잤거든요. 이제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제가 참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되도록 일찍 자고 일찍 자는 시간표를 만들면 좋겠고, 근데 어떤 사람들을 해보면 난 오전에 공부가 잘 돼. 오전에 4시간을 해야 되겠어.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지라 약간의 걔를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그런 계획표를. 그래서 한 주 해보면 이제 약간 각이 나오겠죠. 그죠? 나는 주말에는 요렇게 해야 되겠어. 라든지, 나는 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요 시간은 요렇게 해야 되겠어. 라든지, 딴 날 이렇게 해야 되겠어. 뭐, 오전에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 라든지, 각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변경, 약간 조정해서 다시 해보고, 그 다음 주에 또 걔를 또 해보고, 이게 반복이 몇 번은 돼야지 몸에 익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1, 2월 달에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습관화한다. 이걸 목표로 삼으세요. 알겠죠? 공부 방법을 물론 내용을 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1, 2월 달은 계획을 세워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습관화하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의 뼈대를 익히면서 이건 제가 그 다음 줄에 썼잖아요. 그렇죠? 서양음악사의 뼈대를 익히고, 그러니까 큰 틀을 익힌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깊이 아는 그런 반이. 그래서 자잘한 부연 설명보다는 제가 커다란 줄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가는 반이 이 기본 반이에요. 자잘한 그런 부연 설명을 붙이면서 막 그렇게 가는 바는 이제 심화반이죠. 3, 4, 5월 달. 그래서 1, 2월과 3, 4, 5의 내용이 큰 뼈대는 다르지 않겠죠. 음악사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2번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1, 2월 달에 한 번, 3, 4, 5월 달에 한 번. 근데 3, 4, 5월 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살을 붙여서 잔가지를 치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를 1, 2월 달에 기본반 큰 뼈대부터 하는 이유는 이 뼈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이 뼈대가 서 있어야지 장가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가지까지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임용해서 물어보는 것들은 결국은 큰 개념 안에 걔를 어떻게 적용시켜서 연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커다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개념을 이렇게 뼈대를 먼저 한 다음에 장가지를 쳐야지 여러분들이 뭐가 뼈대고 뭐가 장가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90을 다 하면 얘가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좀 질리게 될 거예요. 처음에. 서양 박사는 양 자체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사실 뭐가 더 중요하고 얘가 장가지고 얘는 사실은 요게 덧붙이는 설명이고 요게 그 구분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박사는 문맥이 진짜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문맥. 그래서 흐름과 문맥. 그래서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1, 2월에는 커다란 뼈대부터 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적은 말은 뭐냐면 최선의 노력을 최초에, 사실 이 앞장에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최초에, 그러니까 1, 2월 달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지나갈 수 있는 달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아까 1, 2월 달이 참 빠르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빨라요. 그래서 이제 막 1월 말 되고 2월 되면 또 설날이다, 뭐 그럼 설날 지나면 또 2월 중순이 막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실 금방 가는 그런 달이 1, 2월이에요. 흐지부지 지나갈 수 있는 달인데, 근데 또 남들이 이렇게 어영부영 하는 만큼 되게 내가 바짝 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1, 2월 달 아직은 뭐 연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내 최선의 노력을 처음부터 해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최선의 노력을 최초에. 그래서 느슨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 기간에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기본반 열심히 해봐요, 우리. 그죠? 기본반.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이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요. 일단은 공부 방법의 틀을 익힌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죠. 이 1, 2월 달은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한 해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것을 내가 해보고 상담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반이 1, 2월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사의 기본 개념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런데 단순 암기도 하긴 해야죠. 사실은 어느 정도 암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음악사는. 그런데 그 시대 경향과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OX 퀴즈를 원래는
전에는 제가 강의 시간에 했었어요. 끝날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시간이 모자라면 이제 풀어와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답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걔를 독한 관리라고 해가지고 독한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더 좀 면밀히 보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걔를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 퀴즈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복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OX 퀴즈를 푸세요. 아시겠죠? 온라인으로 걔를 3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짤막하게 해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걔를 보고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 온라인 퀴즈 말고 골든타임 문제는 제가 따로 주잖아요. 그죠? 골든타임은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문장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냥 단답형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걔를 풀고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루틴은 이거예요. 강의 듣고 일단 강의 자료를 복습해요. 강의 자료를.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다시 읽어보고 어떤 부분은 좀 외우고, 강의 자료를 복습하는 시간이 사실 꽤 있어야 돼요. 강의 시간만큼 이상 사실 조금 더 길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복습해요. 그 다음에 뭔가 그 순서는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OX 퀴즈부터 풀고 어떤 사람은 골든타임부터 풀고 해서 걔를 골든타임을 내요. 그쵸? 그러면 골든타임에 첨삭이 이제 오는데 한 2, 3일 걸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난 다시 OX 퀴즈 다시 한번 풀어보고 틀린 부분들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딴 거 공부하고 하면서 이렇게 며칠 기다리면 첨삭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첨삭을 보고서 다시 복습. 틀린 문제들 다시 이게 틀렸구나 하면서 해당 부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 다시 답을 보지 않고 그냥 문제지만 보고 다시 풀어보고. 알겠죠? 그 복습까지 가야지 사실은 한 번의 루틴이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강의 자료 복습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강의만 듣는 걸로 끝날 수 없다. 강의 시간을 이해는 했지만 걔를 반드시 자기가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객관식이면 그냥 이해했으면 고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탁탁 인출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 것으로 제가 설명한 거를 소화시키지 않으면 걔를 꺼낼 수가 없어요. 복습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골든타임 내는 거 귀찮죠. 물론 귀찮은데 걔를 나 그냥 이렇게 결심해요. 그냥 다 내야지. 그냥 매주 밀리지 않고 그냥 의뢰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다 낸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이 골든타임이 첫 주에는 많이 내시는데요. 벌써 한 5주, 6주만 가면 개수가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내는 개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주차를 밀리지 않고 뭔가 꾸준하게 이렇게 탁탁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1, 2월 달에는 정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월 6일이죠. 오늘 1주차인데 고대화 중세음악을 할 거고요. 이 중세음악 파트가 내용이 많아요. 되게 시기도 길거니와. 그래서 중세음악을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부터는 한 주차씩 할 거예요. 그래서 3주차에 르네상스, 4주차에 바로크 이렇게요. 5주차에 고전주의 음악, 6주차에 낭만주의 음악, 그 다음에 7주차에 세계 전환기와 현대음악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휴강 없이 그냥 쭉 가고요. 저희는 설날도 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목요일마다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끝나면 종강 파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 강의가 이제 3월에 시작되는 심화반 강의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음악사를 이제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기초이론, 즉 통론을 먼저 시작할 거예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가 주차가 10주차라서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이 7주차 안에 도저히 통론을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7주차도 우리 되게 빠듯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통 그 3월에 기초이론을 해요, 통론을. 그래서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음악사를 시작하는 반이 심화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었어요. 자, 뒷장을 또 넘겨보세요. 서양음악 공부법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첫째, 서양음악을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양음악은 다들 어느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보면 악곡도 뭐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이걸 내가 모르진 않는데 대학교 때도 배웠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걔를 어떤 주어진 분량에 맞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키워드를 박아서 쓰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걸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이거랑요. 그거를 어떤 뭐 스트레토 이런 거 아카펠라 이런 걸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용어를.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조금 아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를 보고서 아 이건 이걸 물어보는구나 탁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양 음악은 뭐 아는데 음악사는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나 얘를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악사는 지루하고 어렵다는 선입견도 버려줘요. 알겠죠? 음악사가 무슨 죄예요, 사실은. 그죠? 음악사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죠? 음악사가 좀 범위가 넓을 뿐이죠. 사실 범위가 너무 넓은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몇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허무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했는데, 그죠? 그렇긴 하지만 얘가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런 분야예요. 그다음에 둘째, 맥락이 중요하다. 이거 진짜 제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맥락이 중요하다. 음악사가 정말 방대해요. 근데 그 음악사의 개론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있었던 모든 일을 적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죠? 거기도 나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 실어 놓은 것이고, 또 그 거기서도 강조해서 말하는 파트가 있고, 조금 그냥 지나가는 파트가 있고, 막 그래요. 그 중요도와 맥락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볼 때 항상 왜?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뭐는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요. 아, 이거는 왜? 이거에서 왜? 이걸 왜 음악사에서 되게 강조할까? 아, 이거를. 이 곡은 뭐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듣는 곡은 아닌데 왜 이 곡을 음악 책마다 꼭 얘기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곡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의미.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장르도 마찬가지고요. 작곡가, 작품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거 진짜 그래요. 이건 저도,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항상. 서양 음악사는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니까 한참 외운다고 외웠는데 바로 그쯤 가니까 중세를 다 까먹었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 외워도 끝이 없잖아.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아마 중간에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노출을 시켜야 돼요.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저기서도 보고, 또 저기서도 한번 들었는데, 또 저기서 보고, 이렇게요. 그래야지 얘를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론서를 좀 읽기도 하고요. 얘를 뭔가 말해보기도 하고요. 줄줄줄 이렇게 입으로 말해보기도 하고요. 키워드 쓰고요. 온라인도 풀고 막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 채널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통합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얘가 되게 단편적인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감을 사용해라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좀 지치지도 않고요. 덜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악곡도 많이 들어보세요. 특히 기본반 요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강의 시간도 아주 길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곡도 좀 들어보고 잘 모르는 악곡들 같은 거 유튜브에 제목만 치면 다 나와요. 요즘은 그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써보기도 하고 말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준비가 됐어요? Are you ready? 저희 꼬맹이들이요. 지금은 커가지고 안 하는데 이렇게 차 이렇게 딱 타잖아요. 내 식구가 이제 저랑 신랑이 보통 운전하고 제가 이제 그 조수석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꼬맹이들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타요. 첫째 꼬맹이, 둘째 꼬맹이가 뒷좌석에 타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어디 이제 딱 타고 벨트 매고 막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다 하면 이제 아이들이 착착착 이렇게 하고 다 이제 하면 제가 Are you ready? 그러면 꼬맹이들이 Let's go!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Let's go! 그러면 이제 자기들 다 준비됐다. 다 벨트 매고 다 했다. 오케이,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그래, 그럼 오케이, 가. 이제 출발. 시동 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커가지고 이제는 Are you ready? 그러면 뭐 엄마 뭐래? 약간 지금은 약간 빨리 음악이나 틀어줘요. 약간 지금은 약간 그렇게 크긴 했지만 꼬맹이 때는 그랬는데 우리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가 됐나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됐어요. 가볼까요? 자, 그 뒤에 페이지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서 목록에는 그냥 넘기겠어요. 알겠죠? 연간개혁 세워라. 제가 그 얘기는 아까도 했고 골든타임 뒤에도 붙였어요. 그 임용에 참고가 되는 기본서 목록에서
뭐 대표적인 책들을 제가 거기다 가져다 놨어요. 통론의 책, 음악사, 화성대 요기요. 각 분야별로 한 권씩은 자기 책장에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그쵸? 있어야 돼요. 음악사 책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하나의 카테고리에 어떻게 딱 넣기 좀 그런 애들, 아니면 기타, 이제 약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인데, 맨 끝에 보면, 거기 제 이름이 있죠. 그죠? 음악이론. 정유원 이시욱 이렇게요. 그죠? 이 이시욱은 그 저의 선배이자 예언학교의 음악부장으로 있는 저희 선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임용 교재라기보다는 그냥 한 권으로 음악이론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교양 수업이나 이제 이럴 때 더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기는 한데, 여러분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교재라서 제가 기타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요. 고대와 중세음악. 자, 일단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목차를 많이 써보라고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커다란 서랍을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목차를 안다는 거는.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누구네 집에 찾아가려고 해요. 친구네 집에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짜고짜 너네 집 몇 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너네 집 무슨 어디야?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우리 집 어디야? 그러면서 이제 커다란 동네를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집은 뭐 옥수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지도를 제가 찾잖아요. 그러면 옥수동에 어느 역에 가가지고 거기가 어떤 아파트 단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몇 동이 요즘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렇게 찾는 거지 사실은 다짜고짜 그죠? 막 그 번지수를 막 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념이라는 거는 다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서양 음악사의 개념이라는 거는. 근데 얘가 어디에 포함된 개념인가라는 건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지 엉뚱한 걸 쓰지 않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목차를 꼭 많이 써보세요. 최소 2번 이상 써보기. 알겠죠? 내 머릿속에 그냥 목차가 사진처럼 있다고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얘를 이해도 하고 있어야 되고, 음악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고대 음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음악 중심으로 쭉쭉쭉 음악관, 에토스론, 음악 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중세 음악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세 시대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중세 시대, 그리고 중세의 음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이요. 모든 시대가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다. 그 시대의 음악은 어땠다. 이렇게 일반적인 특징부터 가요. 그 다음에 중세 음악관을 얘기하면서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보에티우스. 그게 첫 번째 파트네요. 그죠? 목차를 대충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중세 시대, 중세 사회와 음악, 보에티우스야, 중세 음악관. 이게 첫 번째 챕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커다란 덩어리가 뭐예요? 중세 교회 음악. 왜냐하면 중세는 그쵸 이 종교가 메인에 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교회 음악이 다수를 차지하겠죠. 중요한 레퍼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에 대해서 할 건데 어떻게 나눠서 한대요? 수도원의 음악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당의 음악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한대요.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수도 안에서도 부르고 성당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챕터는 뭐래요? 이제 교회 음악이 어떻다 그러면서 성가를 이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번. 확장과 발전된대요. 그쵸? 성가를 사람들이 그냥 맨날 부르던 대로 또 부르고 이렇게 몇천 년 동안 그러지는 않겠죠. 걔를 뭔가 덧붙이기도 하고 성부를 더 더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가의 발전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눠서 얘기한대요? 이번은 2번은 성가의 횡적 확장. 가로로 어떻게 길어지는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요. 종적 확장. 즉 세로를 어떤 성부를 붙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종적 확장에서 설명하는 얘기들이 오르가즘부터 시작해서 그죠? 모테트, 콘두투스, 영국의 다성음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뭔가 성가에 관련된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4번에 가서야 얘기하는 게 뭐래요? 세속음악. 세속음악 그냥 하나의 장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왜냐하면 세속음악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속음악은 어떻게 나눠서 설명한대요? 세속, 노래랑 그 다음에
기악 이렇게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새로운 시대의 음악 하면서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아르스 노바, 아르스 수부틸리오르, 이탈리아 트레첸토 음악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세기로 말하자면 몇 세기냐면 14세기를 말해요. 14세기. 그래서 그 시기에 아르스 노바라는 프랑스 음악,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트레첸토 음악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르스 14세기의 더 끝자락 그때 이제 성행했던 양식이 아르스 수부틸리오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가 이제 어느 정도 이미 머릿속에 지금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됐죠? 근데 얘를 내가 써봐야 돼요. 알겠죠? 꼭 백지에 써봐요. 목차는 여러 번 써보세요. 공부 시작할 때 써보고 이거 서양박사 복습 시작할 때 복습 다 하고 난 다음에 써보고 이렇게요. 네, 목차 꼭 써보기. 자, 6페이지요. 자, 음악사의 시대 구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중세를 하기 전에 음악사의 시대 구분을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중세라고 할 때는 몇 세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몇 세기부터를 말하는 걸까요? 중세다 그러면 몇 세기부터를 말해요? 걔를 5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5세기. 알겠죠? 정확하게는 476년인데 걔는 뭐 이렇게 연도까지 외우지 않고 그냥 5세기 후반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중세 음악일까요? 몇 세기까지? 그렇죠. 14세기까지. 제가 아까 그 아르스 노바 거기가 새로운 시기의 음악이고 가장 끝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의 끝자락이 14세기예요.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대략 1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를. 1000년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세고. 그러니까 그 전에가 고대겠죠. 그렇죠? 고대. 그리스, 로마. 여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얘기할 때 보통 언제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의 6페이지 맨 끝에 한번 보실래요? 맨 아래쪽? 그쯤 보면은 그리스 음악이론은 창립자 이러면서 피타고라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하면서 BC 500년경 죽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연대가 이제 그 그리스 음악이론의 연대가 대충 언제쯤인지 알겠죠. 그렇죠? 제가 BC 이제 6세기라고 쓸게요. 대략적으로. BC 6세기부터 그러니까 요 전까지 4세기까지 여기 우리가 이제 고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이거 이제 중세가 되게 길잖아요. 1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에 걸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중세가 어떤 기독교 중심이고 그레고리오 성가를 불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가가 확장되고 발전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9세기예요. 9세기. 이때가 뭔가 성가가 확장되고 막 다성음악이 생기고 이제 그런 때가 이제 9세기 여기 중간에 약간 기억할 만한 연도니까 제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가 말하자면 중세의 가장 마지막 100년인데요. 그쵸? 요때가 나름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는 좀 이전과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중세 이제 끝자락인데. 그래서 그때의 음악을 이 14세기의 프랑스 음악을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르스, 네, 노바. 그쵸? 아르스 노바. 사실 영어로 치면 그냥 노바 뉴고 아르스가 아트죠, 뭐. 그죠? 어떤 새로운 예술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탈리아는 14세기를 뭐라고 불러요? 트레첸토라고 불러요. 예. 트레첸토 음악.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요 끝자락을 좀 따로 얘기하는 거죠. 요 중세의 끝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부터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렇죠.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15세기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15세기, 16세기. 그죠? 16세기까지. 이렇게요. 제가 구획을 나눌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기간이 훨씬 짧아요. 여기는 200년 정도예요.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중세가 정말 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17세기부터를 이제 바로크라고 하는 거예요. 17세기. 그렇죠? 그래서 바로크의 끝이 어디냐고 물으면 근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바로크의 끝을
흔히 우리가 1750년, 그러니까 18세기 한 중간 있잖아요. 딱 1750으로 딱 보통 잘라요. 왜냐면 그때가 바하가 서거한 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자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새로운 고전 시대풍의 그런 음악들은 그 전에도 조금 나타났겠죠. 당연히 한 1720년대, 30년대 이런 때 나타났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고전 음악이다라고 말하는 하모베, 그 비엔나의 하모베는 사실은 그 성숙기의 음악이 1780년대 그때의 음악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애매한 한 5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애매한 이런 시기가 있어요. 당연히 무자르듯이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턴 고전 시대야 우리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런 시기를 우리가 흔히 음악사에서는 전고전주의라고 불러요. 네, 전고전주의. 그래서 고전 시대에는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특히 성숙한 그 하모베 음악은 진짜 한 시기로 따지면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고전 시대가 되게 짧은 그런 파트죠. 그리고 이제 고전 시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19세기 음악을 낭만 음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낭만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 책들은 그냥 19세기 음악 이렇게도 많이 말해요. 그냥 19세기 음악 이렇게요. 왜냐하면 19세기의 어떤 음악들이 낭만주의 사조에만 속하는 것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9세기 음악 이렇게도 그냥 말을 제목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요즘 개론서들은. 근데 낭만주의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사실 얘도 당연히 무자르듯이 갑자기 이렇게 180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시기가 약간은, 그쵸? 1800년 좀 지나서 약간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음악은 우리가 20세기 현대음악, 그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 말에, 그쵸? 부터 한 20세기가 되어서 무조음악이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 조금 지나서 무조음악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렇게 조금 여기도 이렇게 당연히 이런 기간이 있겠죠. 과도기적인 기간이 있겠죠. 그것을 음악사에서는 세기의 전환기라고 흔히 불러요. 그래서 여기 세계 전환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예를 들면 후기 낭만주의라든지, 아니면 인상주의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음악들, 뭐 러시아 오윤조라든지 그런 음악들이 요 시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 본격적인 이제 우리가 아는 쇤베르크의 무조음악 같은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커다랗게는 시대 구분이 이렇게 돼요. 세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잘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커다란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머릿속에.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와 중세. 그죠? 이제 여기를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고대 음악 까지 하고 쉬어야겠어요. 자, 보충 자료는 사실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보충 자료는 그야말로 보충 자료예요. 자, 고대 그리스의 음악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서양 음악의 근간이 고대 그리스 음악이다. 고대 그리스 음악은 기원전 5세기에 성행하다가 기원전 320년경 쇠퇴했다. 근데 이 고대 그리스 음악은 사실은 현존하는 것들이 정말 소수의 단편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냐면 철학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당시는 철학자가 곧 수학자이고 그들이 음악가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 음악은 이랬구나. 당신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편 보시면 그리스인들은 음악을 어떤 걸로 생각했대요? 어떤 소리 예술뿐만 아니라 수학과 천문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과학적인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음악적인 목적을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에 종속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그리스인들의 음악적 사고는 중세 음악관의 바탕이 된다. 사실 중세인들이 이 사고를 거의 물려받거든요.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남아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서양 음악의 근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음악을. 자, 보시면 음악관 2번. 음악을 윤리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사고는 기원전 6세기에 누구요? 여러분이 잘 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 그쵸? 피타고라스 다 알잖아요,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리할 때 그 피타고라스가 맞아요.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리스토크세노스, 유클리드를 거치면서 여러 형태로 전개된다. 그래서 음악이론의 역사는 진짜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생이에요. 공대 전공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것들은 되게 역사가 짧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 돼요, 역사에 대해서. 근데 서로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되게 부러워해요. 항상 넌 역사가 정말 짧아서 좋겠다. 연구할게. 그저 역사에 대해서 뭘 어떻게 70년대부터 공부해야 되면 정말 짧잖아. 제가 그러면 대신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게 나오거든. 이제 그래요. 매일 새로운 게 나오거든. 대신 너는 그게 중세 음악이 변하지 않잖아. 베토벤 그 똑같은 거 맨날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너는 변하지 않는 거를 계속하는 거지. 그럼 제가 그런 게 바로 클래식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잘난 척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서로 막 이제 너가 더 편하느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래서 너네 그 도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렇게 이제 신랑이 물어봐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알지? 그러면서 피타고라스는 다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음악 이론의 역사는 피타고라스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수학자 피타고라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음악 이론가였단 말이죠. 그렇죠?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가, 음악 이론가였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음악 이론의 역사가 정말 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저 지금 마지막 하이픈 읽고 있어요. 음악 이론이라고 부르는 음악 작품의 구성 요소들에 관한 어떤 체계적인 묘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 남긴 그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음악 이론은 창립자인 피타고라스의 시대부터 최후의 주요 저술가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데스 퀸틸리아누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전공이고 막 대학원에 가시고 하면 이 이론가들을 하나하나 막 읊으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음악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의 음악 이론은 이랬구나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는 중요 인물이라 제가 따로 빼놨어요. 수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으며 저 7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수학적인 바탕 위에서 철학 체계를 세웠다. 그리고 정수, 기하, 천문, 음악 이 4학가라 그러죠. 4학가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음악을 어떤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라기보다는 수학의 한 분야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수 1, 2, 3, 4 숫자로 형성되는 비율이 현기리에서 산출되는 음정을 협화음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옥타브가 가장 첫 번째자 완전한 협화음이고 2대 1이니까 그 다음에가 3대 2는 완전 5도, 그 다음에가 완전 4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숫자의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걔를 협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체를 움직이고 있는 행성들이 움직이면서 거대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모니가 들린다 그랬대요, 심지어. 여러분은 들려요? 천체가 움직이면서 지금. 들리면 큰일 나죠. 그죠? 들리면 좀 이상하죠. 그죠? 당연히 안 들리죠. 그죠? 소리는 안 들리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잘 들으면 들리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천체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리고 우주의 어떤 그런 질서가 지구에 반영되고 지구의 음악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천문과 모든 거를 다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 거죠. 즉 음악은 우주나 자연의 모방 형태로서 어떤 수적 관계에 기초를 둔 하모니가 조화로운 걸 말하잖아요. 그죠? 하모니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천체의 음악, 인간의 음악, 악기의 음악 이런 식으로 음악을 나눠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이제
그림 보시면, 그죠? 맞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하는, 그죠?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근데 옆에 있는 이제 그림은 어떤 이론서 같은 데서 이제 가져온 건데, 피타고라스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실험들, 그 수의 비율과 관련된 그런 실험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현액의 길이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그 비율을 실험하고 있기도 하고, 그쵸? 어떤 때는 보면은 어떤 그 관의 길이를 좀 다르게 해서 실험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쵸? 어떤 이렇게 종 같은 거에 약간 무게가 다르게 숫자가,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말하자면 표현하고 있는, 좀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요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대 그리스의 음악 이론 하면 딱 꼽는 사람이 피타고라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 특징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토스요. 에토스는 그리스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는 건데, 음악이 어떻게 생각을 했대요? 인간의 성격, 에토스에, 그리고 성격과 행동에 직접적이면서 깊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성격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선법들이 있었는데 그 선법이 각각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듣는 이에게 어떤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거는 좀 들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안 좋은 거를 불러일으키는 좀 자제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음악의 진정한 가치가 뭐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인간에게 덕을 교육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음악은 인간에게 덕을 가르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잖아요.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상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음악의 리듬이나 선법, 악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국가론에.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뭔가 사람을 좀 유약하게 만들거나 횡포한 마음을 일으키거나 이런 음악은 자제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절제와 용기를 기르는 음악 이런 거는 음악을 장려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은 음악과 함께 체조를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봤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그런 거네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죠?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사실은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꼭 하세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진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운동해요. 진짜 공부하고 수업하고 하기 위해서 운동하거든요. 안 하면 사실 그게 더 효율이 떨어져요. 오히려 운동하는 시간이 남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든지 너무 가기 싫지만 막 겨울에 진짜 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규모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뭐 2명이 한다든지 이렇게 1대1로 한다든지 그런 수업을 제가 보통 하는데 이제 저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걸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선생님한테 나중에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럼 계속 시키니까. 왜냐하면 근력이 없는데 근력 운동을 계속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오늘은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막 괴로워요. 그래도 어쨌든 가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2-3번은 꼭 운동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오래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름에 아프지 않아요. 알겠죠? 그 여름을 내다보고 운동을 미리 해요. 여름을 내다보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나? 체조를 얘기하다가, 그죠? 체조, 음악과 함께 체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뒤에 읽어보시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음악을 통해서 어떤 덕이나 선한 인간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플라톤과 입장이 조금 달라요. 플라톤은 선과 덕을 지향하지 않는 음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말하자면 더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음악이 다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래서 음악의 존재라는 게 꼭 윤리적이고 막 교육적이고 이런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오락적이고 오늘날 약간 엔터테인먼트요. 그죠? 오락과 어떤 지적인 향락 이런 것도 나름 가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요. 알겠죠? 네. 플라톤은 더 어떤 덕스러운 덕을 기르는 그런 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플라톤이고 둘이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4번 보시면
음악 생활이요. 그리스인들의 음악 생활을 보면 사실 음악이 뭐 삶의 전반에 있었을 거예요. 자료가 뭐 남아있는 게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신전 의식 같은 거 드릴 때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음악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기, 그렇죠. 우리가 스포츠 같은 거 그리스인들 얘기하면서 그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분명히 음악을 어디서 썼을 것이고, 뭐 축제할 때 음악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악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실제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죠.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악기는 외워요. 아울로스, 리라, 키타라다. 아울로스는 관악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연주되는 관악기다. 거기 보면 아울로스 이제 그림을 제가 거기 갖다 놨죠. 그죠? 이런 그림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관악기를 불었군.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관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이런 관악기가 아울로스고, 리라는 그 옆에를 보시면 저 대개 7개의 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나 픽으로 가볍게 연주하는 그런 악기였다. 키타라 같은 경우는 사실 키타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커다란 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용도가 조금 달라서 얘는 특별히 행렬을 한다든지 어떤 극장이라든지 뭐 종교식 같은 거 할 때 특별히 좀 이렇게 사용되던 커다란 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울로스, 리라, 키타라 이렇게요. 3개 외워두고요. 그렇죠? 그리스의 중요한 악기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는 전반적으로는 어땠고, 음악 이론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피타고라스고, 그 다음에 에토스론 얘기하면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얘기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악기는 뭐가 있었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 얘기예요. 우리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리스 얘기를 해요. 로마는 사실은 개론서에서 거의 안 다뤄요. 굉장히 조금 부분에 그냥 잠깐 그냥 한두 문단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개론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도 되게 짧게 해놨는데, 로마는 음악 문화의 많은 부분을 그리스에서 물려받았다. 그리고 로마인들도 음악을 즐겼겠죠, 당연히. 근데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문헌을 남겼거든요. 근데 음악에 관한 문헌을 사실 그리스인들만큼 많이 남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중세, 이제 요 다음이 고대 다음이 중세잖아요. 근데 중세 그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로마인들의 음악이 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에는. 왜냐면 중세 사람들은 기독교 중심의 아주 홀리한 그런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음악의 유산을 잘 보관해 두지 않은 거예요. 걔를 이렇게 잘 보관을 해둬서 이렇게 해놨으면 그게 많이 그나마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마 음악 유산을 거부하고 엄숙한 교회 음악을 자기네가 새로 정립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마에 대해서 더 뭔가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서에서도 상당히 짧게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로마예요. 자, 좋아요. 이 고대 파트는 사실은 그렇죠. 안 나왔어요. 계속. 그렇지만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한 문제가 나온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10분간 쉬었다 가겠어요.